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7월 13일 월요일 오후 첫 번째 뉴스가 되겠습니다. 전옥현의 안보정론입니다. 오늘 오전에 박원순 전 시장 연결식이 끝났습니다만은 그 여진이 만만치 않습니다. 맨 처음 피해 여성이 전격적으로 조금 전 2시에 전격적으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한국 성폭력상담소 여성의 전화 주관으로 기자회견을 변호인단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어요. 그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이 SNS를 통해서 알려져 왔던 그런 내용과 유사한 내용의 억울한 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박원순으로부터 당한 여러 가지 피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서울시장 우위력 속에서 문제 제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지난 4년간 계속됐다. 그리고 시청 내부에도 도움을 요청했지만은 묵인당했다. 그리고 이 문자 발송 등 가해 행동이 심해졌다. 엄청난 우위력 속에서 어떠한 거부나 문제 제기도 할 수 없었다. 부서 변동한 이후에도 개인적인 연락이 계속되어 왔다. 전형적인 우위력에 의한 이 성폭력 특성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린다면 이 박 시장은 업무 시간은 물론이고 퇴근 후에도 피해자의 사생활을 언급하고 신체를 접촉했고 사진을 전송했다. 피해자는 시청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여줬다. 부서 변동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개인적인 연락이 왔다. 고소 당일 피고소인에게 모종의 경로로 상황이 전달이 됐다. 고소와 동시에 피의자에게 수사 내용과 고소 사실이 시장에게 전달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가 시스템을 믿고 고소 사실을 진행할 수 있겠냐? 이렇게 그 억울함 그리고 이 심한 정신적인 갈등과 충격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죽음으로 사건이 마무리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변호인단이 밝히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엄연히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이다. 용기 낸 피해자 목소리가 헛되지 하지 않도록 이러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렇게 변호인단이 추가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보면 그야말로 그동안에는 3년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4년간으로 알려져 이제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 피해자가 서울시청 다른 직원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묵살당했다고 하는 그간의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얘기는 한변 측과 강용석 변호사 측에서 얘기하는 그야말로 방조죄, 서울시청 관계 직원자들이 방조한 것 아니냐, 아니면 공모한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지금 변호사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후속 소송이 반드시 제기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지금 현재 누차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이 장례의 측에서는 오늘 이 피해자 측의 기자회견을 자제해달라 이렇게까지 요청을 하고 나섰어요. 이런 걸 보면 그야말로 말하자면 시장 측 장례의 측에서는 이러한 피해자의 정말 눈물겨운 그야말로 이 간곡한 이 호소와 고통을 어느 정도나 이해하고 있는지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다. 쉽게 얘기하면 너무나 뻔뻔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례위에서 뭐라고 설명을 발표했냐면요. 오늘 시장은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작별을 고하는 중이다. 한 인간으로서 지닌 무거운 짐마저 온몸으로 안고 떠난다. 하염없이 비가 내리는 이 시각 유족들은 한줌 제로 돌아온 고인의 유고를 안고 고향 선산으로 향했다.
부디 생이별의 고통을 겪는 유족들이 온전히 눈물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고인과 관련된 기자회견 제고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눈물은 그야말로 이 유족들이 흘리는 눈물보다 더 값지고 그야말로 이 어려운 그런 눈물은 이 피해자 측의 눈물이 훨씬 더 클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이 시장으로서 지난 3선을 하면서 해온 공은 공대로 따지되 그야말로 그렇다고 해서 이번 피해자의 그야말로 이 고통, 이 피해가 거기에 묻혀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저의 확고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변호인단도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머리 아프다 계속 호소하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이 머리 아픈데 먹는 이 두통 약 2알밖에는 해줄 일이 없었다.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이렇게 전격적으로 기자회견을 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그야말로 이번에야말로 여당 측에서 그야말로 사람에 따라서 가해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대응하는 그런 방식과 사고 틀을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그야말로 이 권력에 의한 이 위력에 의한 이러한 불미스러운 행동 막아내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기존의 법률도 법률이지만 수정하고 개정해야 되겠지만은 이 문화를 반드시 고쳐야 되겠고, 그리고 이 상황적으로 과연 지자체장들의 집무실이 어떻게 됐길래 되어 있길래 이러한 이 돌이킬 수 없는 범죄가 계속되고 있는지를 이번 반드시 고쳐야 되겠다. 그야말로 이 구조적인 이 집무실 구조, 그 다음에 직장의 그러한 성문화, 이런 것도 충분히 다시 완전히 뜯어고치는 중요한 계기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야말로 이 동료들, 이 상사들도 이런 피해자가 호소할 적에는 즉각적으로 이 관련 절차에 따라서 이제는 법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응징될 수 있도록 많은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매뉴얼도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정부 차원의 매뉴얼을 받들어서 기본으로 참고를 해서 각 지자체에 대해서 지자체 실정에 맞게 매뉴얼을 업데이트 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시장 이런 사람들 선서할 때 말이죠. 아니면은 내부적으로 이 지원들, 이 결의문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양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여권에 모순된 행동, 여러분들 누차 제가 말씀드렸고 또 이 여러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다시피 이번 박원순 사건과 관련해서는 당이 오로지 애도와 추모, 공적을 기리는 데만 급급했지 이번 피해 여성에 대한 그야말로 진정 어린 대책과 그리고 아픔의 공유, 이런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하는 데 대해서 그야말로 정치적 판단 반드시 받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 4월 보궐선거에서 우리 유권자들의 심판 무섭게 내려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표들이 그야말로 이해찬 대표 국민에게 사과해야 되는데 대변을 통해서만 사과하고 있어요. 박원순 장례 이 빈소에서 벌어진 막말 파동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표적인 선수가 있어요. 추미애입니다. 추미애 그동안에 이러한 이 성범죄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주문하고 피해 여성에 대한 보호를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사람이 바로 법무장관 추미애인데 단 한마디 말이 없어요. 지난 4월 17일 날은 총선 앞선 이틀 뒤죠.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보도자료를 내서 성범죄에 대해서는 중형을 선고받도록 함으로써 한 번 걸리면 끝장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하겠다. 그리고 관련법 개정하겠다. 성범죄를 모의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고,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연령을 현행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서 처벌 기준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이 법 집행 과정에서 제 식구를 감싸는 잘못된 처리,
그것을 해가지고 여성을 성적 유의 대상으로 삼고 이 법은 강자의 편에 서 있다는 잘못된 신호 반드시 뜯어 고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말 한마디 없어요. 그 다음에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더군다나 서지현 검사는 이번 인사 이동을 통해서 또 이러한 이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이라고 하는 새로운 직책을 맡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 말이 없다. 그동안에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서 본인의 SNS 활동을 통해서 이 많은 이 성문제에 관해서 반드시 법적인 제재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반복적으로 표출했던 사람이 바로 서지현 검사인데 단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또 한 분이 있죠. 임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은정 검사. 그동안 이런 문제에 관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목소리를 냈고 2015년도에는 남부지검 내부의 검사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서 전직 총장과 간부들을 사건 은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임 검사 스스로 과거 부장검사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미투 폭로를 하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 관해서는 단 한마디 말도 없다. 이것이 여권 내부의 현 실상이고 문제점입니다. 오죽해야 이순신 장군의 관노까지 끌어들이면서 박 시장의 그런 행태를 말하자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올리는 네티즌까지 있게 됐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냐. 그리고 또 여권 지지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요, 오늘부터는 이 여기자 협회에서 그야말로 피해 여성과 연대하고 피해 여성 돕는 일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 여기자협회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고 나섰어요. 참 제가 이 방송에서는 방송인 만큼 신문에서는 다 나왔지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막말을 퍼대고 있는 것이 여권 지지자들의 이번 행태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 정의당에서 맨 처음으로 이 박 시장 빈소 조문하지 않겠다라고 한 유호정 정의당 의원을 갖다가 성추행죄로 고소해버리겠다. 이렇게 협박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자, 더 늦지 않게 여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도 이 대표 첫 번째 사과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추미애 장관 반드시 사과하고 관련 법 개정 강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달라. 국민 앞에 한마디 말도 없는 거 사과하라. 사과하기가 싫으면 그야말로 본인이 그동안에 SNS를 통해서 그리고 공식적으로 법무장관의 입장에서 국민들과 한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 기회에 이 문정권의 숨막히는 좌파 권위주의 반드시 시정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적인 압박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송원 그리고 최근에 많이 봐주시고 또 SNS에 공유해 주시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